투자의 세계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사람이 있죠.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그가 최근에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아주 특별한 편지를 남겼는데요. 오늘은 그의 수십 년 투자 철학, 그리고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이 작별 인사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조용해지려 합니다. 정말 간단한 한마디죠. 수십 년 동안 버크셔 서웨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온 거인이 던진 말입니다. 이게 그냥 은퇴하겠다는 말을 넘어서요. 자신의 영향력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겠다는 아주 겸손한 작별 인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편지 한 통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공식적인 은퇴 선언도 있고요. 누가 자기 뒤를 이을 건지 그 후계자 지목도 있고요. 그리고 수십 년간 함께 해온 주주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생각까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한 시대의 마무리를 알리는 그런 문서인 셈이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버핏의 작별 인사. 그가 말한 조용해진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편지에 담긴 핵심 발표 내용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작별은 그냥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맞춰서요. 버크셔 주식 270만 주. 당시 가치로 따지면 정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걸 4개의 가족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은퇴를 알리는 동시에 그의 오랜 신념인 박애주의를 다시 한번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아마 가장 궁금해하셨을 소식일 텐데요. 바로 그렉 아벨을 자신의 공식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버핏은 그를 두고 훌륭한 경영자이자 정직한 소통가라고 칭찬하면서 그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오마하의 마법입니다. 버핏 하면 떠오르는 곳 바로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잖아요. 그의 유산은 바로 이 미국의 심장부에 아주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성공이 어떻게 이 작은 도시와 연결되어 있는지 회상합니다. 이야기는 19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어린 버핏이 정말 끔찍한 복통으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유능한 의사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이 경험이 그가 평생 운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평생의 파트너, 찰리 멍거가 있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두 사람이 어릴 때 불과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서로 몰랐고요. 운명은 수년이 지나서야 그들을 만나게 했죠. 그리고 그 후 64년 동안 단 한 번도 다투지 않은 전설적인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이 놀라운 이웃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훗날 코카콜라의 사장이자 버크셔의 이사가 될 돈 키오가 살고 있었고요. 정말 보통 동네가 아니었던 거죠. 정말 믿어지시나요? 버크셔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월터 스콧, 스텔 립시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그의 후계자인 그렉 아벨까지 모두 어릴 때 이 몇 블럭 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버핏 스스로도 이렇게 묻습니다. 오마하의 물에는 무슨 마법의 성분이라도 있는 걸까?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버크셔의 성공이 화려한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바로 이 작고 평범한 공동체의 가치와 인연에서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핵심적인 한마디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행운, 시간, 그리고 박애주의입니다. 이제 버핏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또 냉철한 현실주의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버핏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터무니없는 행운이었다고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건강한 백인 남성으로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었는지를 정말 담담하게 인정하는 거죠. 그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나날을 만들어가는 두 가지 힘을 비교하는데요. 하나는 이제는 자신을 떠나버린 변덕스러운 행운의 여신이고요. 다른 하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고 늘 자기 곁에 있는 시간의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실을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는 그의 태도가 엿보이는 부분이죠. 그럼 그 막대한 재산을 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맡겼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녀들이 지금이야말로
경험과 지혜의 정점에 있고 또 앞으로 급변할 미래 세상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죠. 무엇보다도 버핏은 자신이 죽은 뒤에도 무덤에서 재산을 지배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경계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버핏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지혜 한 조각인데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비즈니스와 삶, 그리고 유산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조언을 남깁니다. 친절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값을 매길 수도 없습니다. 그의 핵심 철학 중 하나입니다.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돈이 아니라 인간의 품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말이죠. 이 간단한 문장, 정말 깊은 울림을 주지 않나요?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그의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완벽해지려고 애쓰기보다는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그런 메시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핏은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부고, 즉, 당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의 마지막 편지는 결국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